세계는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영재들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 영재들의 잠재력은 미래를 이끌어갈 또 다른 힘이다. 글로벌 리더로 또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학 영재들을 만나본다. 세계 경제 흐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광역시.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 과학영재학교로 출범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위치해 있다. 창의, 열정, 봉사라는 핵심 가치로 영재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과학영재들의 요람,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학교로 카이스트와의 연계 교육은 물론 박사급 교사들을 중심으로 과학영재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학생도 많이 있고 영어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카이스트 부설학교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가져 있는 좋은 시설과 강의, 교수님들 강의 등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그 글로벌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입니다. 매년 12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 선발 과정은 무려 2달 정도 소요된다. 다양한 형태로 영재를 판별하는 것이다. 전형 절차는 학생 기록물 평가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영재성 다면 평가 총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타고난 과학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저희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이제 그 학생을 선발할 때 그 영재를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수과학에 진정한 그 재능을 가진 영재일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는 정답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영재력 그 판별 테스트를 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해 영재학교는 인천, 세종, 강원 등 총 8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영재학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다. 그렇다면 영재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을 붙잡고 아주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탐구 능력이 있고 또 자기의 새로운 생각을 보탤 수 있는 창의성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저희는 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영재라 하면은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과학적인 뭐 수학이나 또는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분야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를 저희는 과학영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올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한 박유림 학생은 어릴 적 음악 쪽 재능이 뛰어났지만 자라면서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였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선행학습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학년에 맞는 공부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부분이 바로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접한 면이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들어온 경우라서 사실 선행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을 찾아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는 박유림 학생. 학교 입학 후 재미와 호기심은 구체화됐고 화학자라는 꿈을 갖게 됐다.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과학의 원리가 적용하기 때문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불빛도 다 과학으로 인하여 이제 세계가 발전을 해서 있는, 이제 저희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런 인류의 발전과 편리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문이고, 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학문이 또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과학자의 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박유림 학생처럼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모인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영재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보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굉장히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좀 학문적인 쪽으로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을 어떤 책이나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실험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학문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과학을 탐구하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과학영재들의 요람이다. 총 바닥에 바로 과학영재들은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뤄지는 교육 방법이 단계별 창의, 연구 등의 활동이다. 수업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까? 1학년 과학 수업 시간을 함께 해봤다. 딱 잘못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라 그랬는데 질량보다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붙은 거에다가 하나, 둘. 수업은 대개 주제 탐구 위주로 진행된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결론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고민한다. 안 맞춰지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으로 또는 그룹으로 하나의 질문은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며 답을 도출해낸다. 수업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이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틀려도 풀이가 좋으면은 점수를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의 답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뭐 녹는 점, 끓는 점 다 똑같아요. 정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교육과는 분명 다른 방식이다. 학생들은 정답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과학 분야도 넓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거의 몰랐거든요. 재료공학 외에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물에도 생화학이나 신경학이나 재밌어 보이는 분야들이 많고, 뭐 과학 너머에도 괜찮은 과목들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혼란이 오긴 해요. 막 정해졌다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싶어요. 아직은 고1밖에 안 됐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R과 S를 설명해 줄 겁니다. 설명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수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수업을 준비한다는 점이다. 세 개의 원소가 있을 때 질량 순서로 번호를 정해서 얘가 I고 브로민이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는 학생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S폼이고.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 하면, 실제로 강의 중심보다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많이 맡겨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화이트보드에다가 발표하는 거를 수업의 한 70~80% 정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좋은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입학 후 1년 동안 일반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배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거를 반복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연구나 국제화나 또 카이스트의 부설로서 카이스트의 좋은 시설과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영재성을 발현해 나가는 거죠. 속진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3학년의 전체 과정은 1년에 다 끝납니다.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외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율 연구도 진행된다. 네, 2학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하는데 6명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목이 기본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18명 정원으로 강의를 개설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교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시연 학생을 비롯해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은 바이오 디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햄버거 똑같은 거 하나. 주도적으로 참여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저희가 만든 바이오 디젤이 얼만큼 나왔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미생물에서 나온 효소와 화합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무한히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공정을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은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해 나간다. 모르는 것은 직접 찾아보고 물어보며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실패도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또 더 많이 배우니까 제가 뭐 또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서 이제 문제도 발견하고 찾아가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게 또 강조되고 있죠. 연구 중심의 교육, 수학, 과학 분야의 심화 교육, 그리고 융합 교육 등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과학 영재들. 이러한 자유로운 교육은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이끄는 힘이다. 이 영재학교는 굉장히 커리큘럼이 자유롭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탐구 중심의 어떤 커리큘럼이 많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일반 교육의 기준으로 하면은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좋아할 수 있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2학년 소규모 집단 자율 연구를 거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생들의 개별 연구가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거친다. 고등학생 과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3년 동안 연구 과정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때 특히 RN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4인 1조로 해서 대학 교수님들 밑에서 첨단 연구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학년 지금 시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하나를 스스로 정해갔고요. 그걸 특히 학교에 있는 이런 장비를 본인이 이제 1학기 내내 쓰면서 스스로 이제 장비 쓰는 방법을 배웠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익혔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3년 동안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법을 배운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습득한다.
과학 영재에서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평소에 저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편협하고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학교에서 얻을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그쪽 계통의 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교차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이 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로 성장해 앞으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게 될 과학 영재들. 졸업 조건 중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연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연구한 졸업 논문은 국내와 국외 학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논문을 통해 쌓이는 경험이다. 기초적인 연구 과정, 또 집단 연구, 또 개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SCI 논문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논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학을 가고 일반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가 하는 연구 활동에 큰 경험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다른 학교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전부 써야 졸업을 하게 돼 있죠. 올해 졸업을 앞두고 과학 분야 논문을 준비 중인 3학년 신수민 학생은 이제 논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 좋은지를 다 알아보았고요. 이제 제가 리파드를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간격으로 확인할 거라는 걸 지금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실험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과학자로서 기초를 다진다. 아직까지 실험이 서툰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논문 같은 걸 읽어보면 이 논문에서 하는 말이랑 이 논문 저 논문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 신수민 학생. 한국과학영재학교 입학 후 지속해온 연구와 실험은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아무래도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일단 연구도 여러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들 직접 좋은 박사과정까지 나오신 분들께 저희 실험을 지도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 자체가 다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오히려 대학 가서 해야 될 생활을 좀 더 미리 앞당겨서 체험해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정 분야에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들. 재능을 키워주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보완 교육이다. 영재라 하면 한 분야가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분야는 또 굉장히 보통 학생들보다 더 덜 발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면은 그런 특정 분야에는 굉장히 심화 교육도 돼야 되지만, 어떤 다른 분야에는 보완 교육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사회성을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친화성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그런 쪽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운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그쪽도 보완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영재 교육의 다른 한 면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고 성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 덕, 체 겸비를 위해 단체 활동과 봉사 활동, 또 인문 계열의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학교라고 하면 수학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시게 되면 거의 7대 6 정도로
인문 쪽의 비중 또한 매우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단체 활동과 봉사 활동을 각각 130시간씩 이수를 해야만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박사급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과학 영재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점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자연 쪽에만,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주 관심 대상에만 몰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인문계열 교과목을 통해 윤리적인 측면과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사후에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굳이 철학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고.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소통하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제 교양 과목이라 하면 예를 들어 국어나 화법, 이번 수업 같은 이제 철학 같은 게 있을 텐데, 국어나 화법 같은 경우는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런 철학 같은 경우는 세계에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융합하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과목도 다양하게 있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과학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교육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인성이 함께 길러진다. 교양이라든지 인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보다 어쩌면 더 이전에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능력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될 것이 아니라 인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결코 불행한 과학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고학 영재들. 학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균형을 맞춘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동아리는 또 다른 분야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저희 학교는 1일 1서클 1인 1 동아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각자 모두 한 개의 동아리를 갖춰야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겸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그런 공부벌레가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키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를 비롯해 밴드, 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과학영재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그런 압박감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물론 교과 과목에 공부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관념도 확실히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과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전 세계 과학영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KSA 과학축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 행사다. 이 행사는 KSA 사이언스 페어 국제과학축전으로 미래 과학자인 전 세계 과학 영재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감각을 익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상호 교류 및 다양한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 영재 교육 모델 학교로서의 인식을 바뀌게 하는 자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카이스트가 후원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주최하는 2015 KSA 과학축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축전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은 개인별로 또한 동아리별로 이번 과학축전을 준비해왔다. 평소에 계속 조금씩 한두 시간씩 계속 해가지고 그게 축적돼서 이 정도의 실력까지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 연주회를 열 정도의 실력파 학생들이 모인 오케스트라 팀은 이번 과학축전 오프닝 무대에 오른다. 한마디다 이렇게 갑니다. 자, 배들이 지나서 싹싹 1, 2, 3, 4.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학생들의 연주가 시작됐다. 연습은 원래 예정보다는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또 영재 학생들의 또 특징이 본 게임에서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연주회는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과학축전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각국의 과학영재들은 입국과 등록을 마쳤다. It was tiring. Yeah, we left on 11th, so we've taken 2 days to come to Korea. Yeah, we went to Thailand, then we came here. So yeah, it's long. Yeah. That's very long. Oh, I like it very much, and this is m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I want to come here again. 14개국 25개 기관에서 150여 명의 과학영재들과 관계자들은 과학축전을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모였다. 세계 과학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2015 KSA 과학축전에 막이 올랐다. 세계 과학영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자 창의성과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KSA 과학축전. Also affiliated with KAIST. KAIST is a world-class university specializ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all 4박 5일간 펼쳐진 과학영재들의 상호 교류에 앞서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무대가 시작됐다. Conductor Chang Jin and KSA orchestra members.
부족했던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인 학생들. 국악 동아리의 공연도 이어지며 2015 KSA 과학축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경쾌하게 알렸다. 곡이 저한테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라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인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관객들도 함께 즐거워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와 주제 탐구 활동, 과학 프로그램과 특강 등으로 구성된 2015 KSA 과학축전의 주제는 환경과 에너지다. 주제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동영상과 포스터를 활용해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한 과학 영재들. 전 세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예비 과학자의 면모가 엿보인다. I think this research is interesting because its poster is not too, I don't know the name. Sometimes it's empty because a lot of posters there is too much things on it. This one is clear, and I think it's best communication. 영어로 유창한 설명을 이어가는 이 학생은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저는 그 발전기하고 그다음 배터리 복합체를 연구했는데요. 그 되게 3세계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환경이나 막 그런 곳에서 되게 전기가 필요한데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 이제 태양이나 아니면 지오테르멀 그러니까 그 지하 열을 쓰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기에서 전류를 뽑아내는 고도차에 따른 전류차를 앞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모으고 그걸 이제 저장하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내용을 접할 때면 호기심 발동과 함께 자연히 궁금증이 발생한다.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다시 팽창시켰다 하면서 이제 냉각하는 낮은 온도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준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뭔가 결과를 잘 설명을 해줬지만 자세한 이유 같은 것도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 영재들 간에 이뤄지는 교류. 화재 진압용 드론으로 주목을 받은 팀도 있다.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가 불이 나면 저기서 적외선 형태의 파장이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을 감지해서 GPS 신호를 송출하는 거예요. 드론이 정보를 토대로 그 GPS 좌표로 날아가서 소화 분말을 뿌리는 거죠. 과학 축전을 통해 익히는 국제적 감각. 지금 외국 학생들과 이렇게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견을 교류하거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한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영재들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자 계기가 된다. 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도 상당히 학생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통계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능력을 배우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부는
각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기 위해 북적였다. 이제 PPT와 영상 클립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과학적 안목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확대해 나가는 과학 영재들. 한국과학영재학교 3학년 이한구 박종찬 학생은 이번 과학 축전을 위해 지구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준비했다. 우선 새로운 분야라는 게 할 게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반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다들 우리 그 크사스프 대회 와가지고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연구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팀 시작하는 걸 오케이. 응원해. 이한구 박종찬 학생이 그동안 준비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 3 hours case was studied in this presentation? No, that it means that there are totally geomagnetic effects.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은 세계 과학 영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표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해를 자기 연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알게 하려고 한 노력도 좀 많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발표에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편이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걸 최대한 압축적으로 한번 표현해봤는데요. 생각했던 만큼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와 주제 탐구 활동, 과학 프로그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연구. 과학 영재들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었다. 특별 강연도 마련됐다. 2009년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나종걸 학생은 과학과 공학 사이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교 진짜 선배님이셔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 그 선배님의 그런 하시는 일 같은 거 보면서도 되게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넓게 보면서 경험하는 거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라신다면은 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14개국 과학 영재들이 창의력과 탐구력을 선보이는 KSA 과학 축전을 통해 과학 영재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갔다. It's very simple.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한복 입어보기 체험은 세계 각국의 과학 영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했다. 연구 발표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해맑은 모습들. 한복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전하며 교류한다. Thank you. Our Korean traditional clothes. I'm like a princess.
I'm Asiatic princess. Oh, it's so cool. Really amazing. I've never worn something traditional outside my traditional Indonesian clothes, so it feels unique. Did you feel uncomfortable or? No, because Indonesian traditional clothes are tight, so this is loose, airy. Yeah, I see. It looks really great. Oh, thank you. 과학이라는 공감대로 함께 모인 세계 각국의 과학 영재들. 지식과 문화의 교류가 이뤄진 이번 KSA 과학 축제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됐다.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리더가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 영재들이 카이스트를 찾았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카이스트 투어와 강연을 통해 미리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는 과학 영재들. 무엇보다 재난 수습 로봇인 휴머노이드 슈보는 과학 영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로봇 강국을 제치고 로봇 공학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로봇 슈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과학 영재들에게 로봇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다. 슈보 개발자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와의 만남은 누군가에겐 호기심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도전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을 심어줬다. 저도 한번 기계공학자 꿈인데 기계공학자가 돼서 저런 거 한번 만들어서 좀 국제적인 대회에 나가고 싶고. 특히 다른 나라, 특히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봐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 물어봐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느껴서 참 우리가 같이 또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과학 영재들이 창의력을 겨루고 연구 결과를 공유한 2015 KSA 과학 축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이 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또 참가자들도 잘 따라와주고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conference. I think everyone liked it and everyone will memorize this time here. 이번 과학 축전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과학 영재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여러 나라에서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학생들 많이 오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진 것 같아서 선생님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Dr. Chung, the principal of KSA of Kai, to give the opportunity to students and teachers to have a great science fair. 뛰어난 그 과학 영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세계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산업체에서 같이 일할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 친구를 사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KSA SF 사상 역대 최대 규모와 큰 성과를 거두고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특히 KSA가 많은 걸 배웠고 그 경험과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우리가 국제화에 한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과학 영재들의 축제, 그 중심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었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실험과 연구 위주의 수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글로벌 리더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 이 영재학교는 어떤 다른 곳보다 훨씬 학생들을 위한 기회가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그것을 스스로 찾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항상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마 영재학교에 다른 훌륭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서로 경쟁하는 자세보다는 서로한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런 융합 능력이 큰 영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이해도 높고 능력도 있는 학생들이 이런 영재 교육을 받으면 더 다른 또 어떤 결과를 낼 걸로 기대가 돼요.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이뤄갈 꿈은 무엇일까? 호기심과 상상으로 가득한 수많은 꿈은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